우주에 대한 인간의 첫 발견과 상상력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밤하늘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기 전부터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수한 별들을 관찰했습니다. 별들이 그려내는 끝없는 점들의 연속은 단순한 빛의 집합을 넘어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양, 달, 별의 존재도 사실 초창기 인류에게는 신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신화들과 이야기가 각 문화권마다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먼 옛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만의 우주관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며 그 당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나 농사의 시기를 정하기 위해 천체의 움직임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 마야 등 여러 문명에서 이러한 하늘의 관찰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달력과 시간 측정, 농사 계획, 그리고 종교적 제례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천문학의 기초를 닦으며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이러한 관측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태양의 일주 운동을 바탕으로 피라미드의 방향을 정하였고 별자리와 태양의 위치를 통해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예측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황하 문명 시기부터 천문학적 관측과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천문대와 관측 시설이 건설되어 관측자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집요하게 측정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첫 천문학적 발견은 관측과 기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예측의 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주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신들의 영역, 혹은 초자연적 힘들이 스며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곧 신화와 종교로 발전되어 실제 우주와 하늘을 연결하는 상징체계가 되었지요. 별자리 신화, 태양신과 달신, 천체의 움직임에 따른 인간 운명의 해석은 이러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자신들이 경험하고 관찰하는 자연 현상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또한 가장 먼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동굴벽화나 토기, 조각 등 유물을 통해서도 하늘을 향한 인간의 관심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태양, 달, 별의 형상 혹은 천체와 관련된 의식과 제사를 담은 기록들은 인류가 우주 현상을 단순한 관찰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주를 통해 세계와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고 삶과 죽음, 신성함과 권위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때부터 우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문화, 그리고 과학이라는 학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지식과 문명은 우주에 대한 궁금증과 경외감에서 출발했으며 이는 각 시대별로 다르게 형상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상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을 보며 느끼는 감동과 경이로움은 바로 이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상상과 탐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대 인류는 우주에 대한 첫 발견을 통해 자연현상의 순환과 변화를 이해했고 그 기반 위에서 신화적 상상력으로 우주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천문학이라는 과학적 탐구와 사변적 사유가 결합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방대한 우주론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앞선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우주를 처음 어떻게 발견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이 어떻게 문화와 신화, 그리고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우주에 대한 초기 인식이 어떻게 고대 문명들에서 구체적인 문학과 기록, 그리고 종교적 해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주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자신과 세상, 신의 존재를 이해하려 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 공간은 단순히 빛나는 점들의 집합 그 이상이었습니다. 처음 인간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 별들은 고대 문명들에게 신비한 이야기와 의미를 담은 심볼이 되었고, 그 결과 각 문화는 우주를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주는 인간 정신과 문화에 깊숙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신성하고도 복합적인 상징체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바로 그러한 고대 문명에서의 별자리와 우주에 대한 문화적 해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자리는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 체계화하려는 첫 시도 중 하나로 별들을 특정한 패턴으로 묶어 신화적 인물, 동물 혹은 상징적 사물들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산물입니다. 고대 문명들은 이 별자리들을 사용해 하늘을 읽고 계절을 예측하며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중요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지 천문학적 관측을 넘어서 인류의 내면 세계와 신앙이 결합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개발된 별자리 체계는 천문학과 점성술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밤하늘을 12개의 영역, 즉 현재 우리가 황도 12궁으로 알고 있는 별자리로 나누었으며, 이는 서양 점성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별로 신들의 성격과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며 이 신성한 천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별자리는 후에 그리스와 로마 문화로 전파되어 더욱 풍부한 신화적 이야기 속에서 재해석되어 갔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도 우주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태양을 신성시하며 하늘의 별들과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과 계절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와 연관된 별자리들은 죽음과 부활, 재생의 의미를 담아 고대 이집트인의 삶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피라미드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왕들의 무덤이 천체에 맞게 배치된 점도 우주에 대한 깊은 신앙과 과학적 이해가 조화를 이룬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우주와 별자리에 대한 독특한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천문학적 관측 장비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황제의 권위를 천문 현상과 연결시키면서 천체의 움직임이 곧 정치와 사회 질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28수, 싱수라는 별자리 체계를 통해 하늘의 변화를 기록하고 점치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천문학과 점성술이 국정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야 문명은 매우 정교한 천문학을 발전시켜 태양년과 달력을 정확히 계산해냈으며 별자리뿐 아니라 행성의 움직임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패턴을 신화적 이야기와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했으며, 이는 마야인의 종교 세계관과 정치 체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들은 우주와 별자리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과 종교적 신념, 정치적 권위와 연결된 문화적 코드로 삼았습니다. 별자리는 인간의 삶에 자리한 여러 문제들, 생명, 죽음, 운명, 권력의 정당성 등을 풀어내는 창구가 되었고, 천문학적 사실은 신화와 믿음 체계 속에 융합되어 다층적인 의미망을 형성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별들의 순간적인 움직임은 인간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각 문명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점성술과 예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대의 우리는 단순히 고대 천문학의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문화적 상상력의 원천이자 인류 정신사의 핵심 기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별자리에 투영된 신화와 전설, 그리고 우주관은 오늘날까지도
예술과 문학,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자리를 통해 선조들이 자연을 해석하고 세계를 이해해온 방식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주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궁금증과 경외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리온 자리, 궁수 자리, 북두칠성 등은 수천 년 동안 전해진 이야기들이 축적된 결과물로 밤하늘을 보면 여전히 전해지는 옛 이야기들이 우리를 우주와 연결시켜줍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문명에서 우주와 별자리는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통합적인 세계관과 문화적 해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자리를 통해 자연 현상과 인간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 역할을 했고 신화, 종교, 정치, 예술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주에 대한 인간의 탐구는 항상 문화와 함께 진화해 왔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고대 문명에서 비롯된 우주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 어떻게 학문적 맥락에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 같은 과학적 대전환이 우주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의 탐구를 통해 인간이 더욱 깊고 정확하게 우주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고대 신화와 문화적 상상을 넘어 근대에 이르러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천문학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온 코페르니쿠스부터 허블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적 발전과 그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까지도 지배적인 우주관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이었습니다.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순환한다는 이론이지요. 이 모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결합하여 교회의 권위와도 연결되어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초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저서를 통해 태양 중심설, 즉 천체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지구도 하나의 행성일 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이론이야말로 과학혁명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천문학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즉각적인 대중적 수용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그의 이론은 종교적 교리와 상충되었고 기존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급진적인 주장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들, 특히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와 그 제자인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가 천체 관측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면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진실성이 점차 입증되었습니다.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원이 아닌 타원임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행성 운행의 법칙 3가지를 정립했습니다. 이는 천체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비약적으로 심화시키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한편 갈릴로 갈릴레이는 직접 망원경을 제작하여 목성의 위성, 금성의 위상 변화, 달의 상과 계곡 등의 천체 관측을 수행하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망원경 관측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인간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릴로의 발견은 교회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근대 과학이라는 틀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고전역학을 완성하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케플러의 법칙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은 물론이고 태양계뿐 아니라 우주 전반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늘의 신비했던 움직임을 물리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간 천문학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가며 망원경과 관측기기의 발전에 힘입어 우주의 신비를 파헤쳐 나갔습니다. 19세기에는
스펙트럼 분석 기술이 도입되면서 별의 구성 성분, 온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전파망원경의 출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영역까지 관측 가능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포착한 우주의 팽창 현상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우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허블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우주의 연대와 구조에 대한 현대 우주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허블에 이르는 천문학의 발전은 단순히 과학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우주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와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과학혁명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이해를 넓히고 무한히 펼쳐진 우주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리를 성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대 천문학과 우주과학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우주 탐사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우주과학의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연구 동향과 우주 탐사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미시적인 세계부터 거시적인 우주까지 모든 차원과 범위에서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규모를 탐구하며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의 복잡한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우주라는 개념은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즉 관측 가능한 우주, observable universe를 가리킵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방향은 약 465억 광년 정도로 추정되며 이 안에는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빛조차도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하는데 수백억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태양계, 그리고 그를 포함한 은하계, 더 나아가 은하단과 최은하단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구조 속에서 존재합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 위성, 소행성 등 다양한 천체들이 모여 있으며 그 자체로도 매우 광대한 공간입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의 일부로 은하 중심을 약 2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약 2억 3천만 년마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은하는 크기가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별 모임이며 이들의 집합체인 은하단은 수백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거시적인 규모로 눈을 돌리면 은하단 길이도 중력에 의해 뭉쳐 최은하단, 필라멘트, 허무보이드 등 우주의 거대 구조가 형성됩니다. 은하들은 거미줄과 같은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우주 팽창으로 인해 물질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허무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 구조 연구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우주는 원자와 전자, 쿼크 같은 기본 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는 바로 이 미시 세 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이 기본 입자와 그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주 질량 에너지의 약 95%를 차지한다는 현대 우주론의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가 우주의 극히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미시 세계와 것이
세계를 연결짓는 두 개의 중요한 과학적 기둥입니다. 양자역학은 입자의 위치, 운동 상태가 확률적으로 기술되는 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대한 질량체가 시공간을 휘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 두 이론의 결합 시도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이론의 핵심 과제로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주 구조에 관한 이해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켰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태양계도 광활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며 그 위에 펼쳐진 수많은 물리적 현상과 신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재는 동시에 작지만 광대한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우주의 크기와 구조를 탐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놀라울 정도로 진보했습니다. 강력한 전파망원경, 광학망원경, 우주망원경 등이 서로 협력하여 우주를 관측하고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정밀한 우주 지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우주의 미시와 것이 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는 전례 없는 광활함과 복잡성으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미시 세계처럼 작은 입자에서부터 거대한 은하단과 최은하단까지 우주는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에서는 이런 우주의 미시것이 세계가 어떻게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과학과 철학, 인류 문명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이해는 현대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행성, 은하 등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만을 우주의 전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대한 우주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특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인간의 인식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인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일반 물질, 즉 보통 입자 물질입니다. 일반 물질은 원자와 그것을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포함합니다. 별, 행성, 생명체, 우주의 모든 관측 가능한 천체가 바로 이 일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5% 정도만이 이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보거나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일부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존재인 암흑물질, 다크매터는 이름 그대로 빛을 방출하지 않고 전자기파와도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 직접 관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력적 영향력은 매우 뚜렷하여 천문학자들이 예외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은하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은하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은하단 내부에서 보이는 은하들의 운동 역시 암흑물질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실제로 우리 우주 질량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추정되며 물리적으로는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양한 후보 입자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EMP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 라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중성 중입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험적으로 직접 검출되지는 않아 암흑물질은 여전히 미지의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흑물질 연구는 우리 우주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편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 현상을 일으키는 미지의 에너지 형태입니다. 1990년대 후반 초신성 관측 연구를 통해 우주가 단순히 팽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 개념은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하며 우주가 현재 및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를 지배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가득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진공 에너지가 공간 자체에 내재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진공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등장하는 우주상수 L와 연관되어 있는데 우주상수가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이 암흑 에너지의 효과로 관측됩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우주가 영원히 가속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우리 우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물질 이외에 훨씬 더 많은 미지의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물질은 얼핏 보기에 전부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우주 질량 에너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의 탄생, 구성, 진화 원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실험을 끊임없이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천문학적 지식을 넘어서 물리학과 우주론 전반, 나아가 철학적 질문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가 실존하며 그것들이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관측 기술과 실험, 우주 탐사 미션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신비를 조금씩 해소해 줄 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주를 이루는 기본 성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시간을 따라 진화해 왔는지, 즉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비밀은 여전히 무한히 펼쳐져 있으니 우리 함께 천천히 그 신비를 따라가 보시죠. 우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가장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곧 우리 자신과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빅뱅 이론과 그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8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시작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우주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지 않다는 오래된 관념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 시작된 순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빅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발과는 다릅니다. 빅뱅은 우주 공간 자체가 빠르게 팽창하며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탄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론의 근간은 에드윈 허블이 1920년대에 관측한 먼 은하들의 도플러 효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허블은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했고 멀리 있는 은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우주가 과거에 더 작고 밀집된 상태였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발견이었습니다. 이러한 팽창 우주 개념에 기초해 1940년대에 조지 가모프, 랄프 엘퍼, 로버트 허먼 등 과학자들은 우주의 초기 상태가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원시합 빅뱅 상태였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기 우주는 초고온과 초고밀도의 플라즈마 상태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고 이후 원자와 분자가 형성되었으며
점차 현재 우리가 아는 은하와 별들로 진화했습니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입니다. 1965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우주 전역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는 약 2.7 켈빈의 마이크로파 복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냉각된 장황은 당시에 뜨겁고 조밀했던 우주가 팽창하며 냉각된 후 남은 에너지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지난 시점에 재결합 시기에 발생된 빛의 잔재로 해석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초기 조건과 구성, 대규모 구조의 형성 과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밀한 관측과 분석은 우주의 평탄성, 전체 질량 에너지 구성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비율 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델인 LCDM 모델 암흑 에너지 L와 차가운 암흑 물질 CDM을 사용하는 모델의 확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차, 즉 불균 일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 우주에서의 미세한 밀도 요동이 은하와 은하단 등 거대 구조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졌으며 우주 전반에 걸친 물리법칙의 통합 시도와 함께 우주론은 과학의 최전선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인 허블 상수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과 미묘한 차이로 인해 뜨거운 논쟁도 벌어지고 있으나 빅뱅 이론과 우주 배경 복사를 근간으로 한 우주론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과학적 우주 생성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무한히 크고 복잡하며 동시에 약 138억 년이라는 유한한 역사와 구조를 지닌 하나의 실체임을 명료하게 제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빅뱅과 우주 배경 복사의 개념은 단순히 과학적 설명을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우주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거대한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우주의 시작과 진화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의 탄생과 우주의 팽창 이후 초월적인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신비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호기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연속적인 현상이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요. 그러나 우주와 시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주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대 과학의 가장 흥미롭고도 복잡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시간의 탄생과 우주의 팽창이라는 관점에서 우주의 본질과 진화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은 절대적이고 균일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졌듯이 중력과 운동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론적 차원에서 시간의 기원은 우주의 탄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우주론에서 시간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빅뱅 이전에 무우라는 상태나 시간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이 우주 공간과 함께 시작된 것임을 의미하지요. 우주의 팽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간이 끊임없이 넓어져 가는 현상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주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팽창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과학계에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허블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발견, 즉 허블 법칙을 발표함으로써 우주의 팽창을 최초로 정량적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 발견은
이전까지 우주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하지 않고 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뉴턴적 우주관을 뒤엎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단순히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시간에 따라 팽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팽창하는 우주의 특성으로 인해 먼 곳에 있는 은하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에도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우주의 과거 모습을 보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는 점점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 원자를 이루고 원자들이 모여 별과 은하를 형성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암흑 에너지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 때문에 현재는 가속 팽창 상태라는 것이 관측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환경인지 아니면 어떤 수축 국면을 맞게 될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연구는 양자중력 이론과 같은 현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우주 탄생 이전의 상태, 즉 특이점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데 특이점은 현재의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한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과학자들은 이를 보완하거나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시작과 시간의 탄생을 이해하는 노력은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으며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지 혹은 우주는 언젠가 다시 수축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우주와 연결될지에 대한 미래의 탐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끝없는 몽상과 과학의 영역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시간과 우주의 팽창 개념을 바탕으로 우주의 다양한 현상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우주의 순환과 변화를 차분히 따라가 보시죠. 우주에서 별은 빛과 에너지를 내뿜으며 광활한 우주 공간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여전히 신비로운 대상입니다. 별들은 그저 반짝이는 점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과정은 우주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별의 삶의 끝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현상인 초신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별들은 대부분 거대한 성운, 즉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 성운은 수소와 헬륨을 주성분으로 하며 불규칙하고 차가운 상태로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운 내 중력 불안정으로 인한 부분적인 수축 현상이 발생하고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물질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중력에 의해 끌려 서로 가까워지고 결국 중심부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새로운 별의 씨앗인 원시별이 형성됩니다. 원시별은 내부에서 충분한 온도와 압력을 갖출 때까지 수축을 계속하며 이 시기 동안에는 원시행성계 원반이라는 원반 모양의 바깥 물질층이 원시별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원반은 이후 행성, 위성, 해성 등의 태양계 천체를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중심의 원시별이 점점 더 열과 압력을 쌓아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면 비로소 본격적인 별, 즉 주계열성으로 태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과정을 통해 헬륨으로 변환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죠. 별의 크기와 질량은 그 생애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 더 빠른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더 큰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생애는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질량이 작은 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수십억 년 또는 그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계열성 단계의 별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핵융합을 진행하지만 수소 연료가 고갈되면 내부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심핵에서는 헬륨이 축적되고 온도와 압력이 상승해 이제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외곽은 팽창하고 온도는 떨어지며 적색거성 단계에 진입합니다. 크고 무거운 별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원소들을 차례로 핵융합하며 철과 니켈에 이르면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 중심핵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불안정성은 별의 최후를 알리는 전조이며 특히 질량이 태양의 수배 이상인 초고성들은 극적인 폭발인 초신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로 별의 중심핵이 중력 붕괴를 일으켜 급격하게 붕괴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별의 외곽층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주변 환경의 무거운 원소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은 은하내 새로운 별이 형성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천체 현상입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에는 중심핵이 잔존하는데 잔존 물질의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밀도가 높은 천체로 전자가 중성자로 융합되면서 형성된 별의 잔해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로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렇게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죽음은 한 우주의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 전체의 화학적 진화와 물질 순환, 그리고 우리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별의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에 흩어지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정교해지는 천문학 관측 기술과 우주 탐사 미션을 통해 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미세한 과정들, 그리고 우주 전체에서 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은 우주를 향한 인간의 탐구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시간과 우주 구조 속에서 별과 은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진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속에서 별뿐만 아니라 태양계와 같은 행성과 그 위성들의 탄생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행성과 위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이 우주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태양계 탄생은 약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는 태양이 원시성 구름 내의 가스와 먼지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형성된 때입니다.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성운 물질이 회전하며 밀도가 높아진 중심부에는 우리 태양이 탄생했고, 주변의 원반 모양으로 퍼진 가스와 먼지들은 점차 뭉치며 행성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성운설, 네뷸럴 하이포테시스로 불리며 태양계 형성에 관한 가장 탁월한 설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시 태양 주변을 돌던 가스와 먼지 원반은 수백만 년에 걸쳐 끊임없이 충돌과 응집을 반복하며 덩어리들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점점 커져서 미행성체, 다시 말해 플래닛심널, 플라네티시말스아로 성장했고, 이들이 더욱 충돌과 합병을 통해 행성 크기의 천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암석 덩어리들이 주로 모였으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양한 화학적 조성과 구조를 가진 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내행성이라 불리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으로 태양에 가까워 고온 환경에서 휘발성 물질들은 증발했고 질량이 작은 천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태양계 바깥쪽 차가운 영역에서 수소와 헬륨, 기타 휘발성 가스들을 대량으로 포획해 화학적으로 풍부한 성분을 지닌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었습니다. 행성 형성과 함께 위성들도 생성되었는데 이들의 기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위성은 행성 주변의 원시 원반에서 직접 응집된 미행 성체들이 모여 형성된 경우가 많으며 포획이라는 과정을 통해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 궤도에 진입한 천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중 일부는 목성이 중력으로 포획한 소행성이나 해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은 거대한 충돌 가설에 따라 원시 지구의 다른 행성 크기의 천체가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간 물질이 뭉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는 수많은 잔해들이 충돌하며 또 다른 작은 천체들을 만들고 파괴하는 격변기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양한 조건이 조성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잡한 태양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역사는 지구의 대기 형성과 생명체 탄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학계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살피는 것은 우주 다른 곳, 예를 들어 최근 발견된 많은 외계 행성계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외계 행성들은 매우 다양한 궤도, 크기, 조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기원을 태양계 형성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행성과 위성, 나아가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더 넓고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요약하자면 행성과 위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원시, 성운의 잔재가 중력과 운동 에너지에 의해 응축되고 성장하면서 탄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요인들이 작용해 각기 다른 특성과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물질 순환과 별, 행성, 생명체의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 내의 다양한 행성과 위성이 우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며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인간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도는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태양계 내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뿐만 아니라 외소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의 전체적인 구성과 각 행성이 지닌 독특한 특징에 대해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항성입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핵융합 반응기로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와 빛을 방출하며 태양계를 밝히고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태양의 강한 중력은 주위의 모든 천체를 붙들어 두어 태양계의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4개의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작고 밀도가 높으며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태양에 가까워 매우 뜨거운 낮과 극심하게 추운 밤을 경험하는 극단적 온도 변화를 갖습니다. 대기가 거의 없고 표면은 달처럼 크레이터가 많아 매우 황량한 환경을 지녔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지만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온실 효과를 극대화하여 표면 온도가 약 460도에 달하는 압도적인 열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금성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극한의 환경을 지닌 행성입니다. 지구는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으로 물이 액체 상태로 지속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와 대기 조성,
자기장 등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이며 다양한 생태계와 기상현상이 나타나며 변화무쌍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성은 붉은 행성으로 불리며 표면에 산화철이 풍부해 붉은 빛을 띱니다. 과거에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고 화성 탐사를 통해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희박하고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극심한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보입니다. 태양계의 외곽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이루어진 가스 거대 행성들이 자리합니다. 이들은 지구형 행성보다 훨씬 크고 질량이 크며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두터운 대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수많은 위성들과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으며 커다란 대적반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풍부한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는 수소와 헬륨이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성은 인상적인 고리 시스템으로 유명하며 얼음과 먼지로 구성된 다수의 고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뚜렷한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위성도 이 고리 주위를 돌고 있으며 내부 구조는 목성과 비슷하게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가스 행성과 얼음 행성의 중간 형태인 얼음 거대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천왕성은 자전축이 거의 옆으로 누워 있어 독특한 계절 변화를 나타내며 푸른 빛깔의 대기는 메탄 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날씨 현상들로 유명하며 역시 청색 계통의 대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계에는 명왕성을 비롯한 여러 외소행성들이 있으며 수많은 소행성대와 해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태양계는 크기와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행성들과 천체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행성은 자신의 독특한 환경과 물리적 특성으로 우주의 다양성과 신비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태양계 내 천체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지구가 지니는 특별함은 그 존재 자체로도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행성과 천체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고향이며 그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는 우주과학은 물론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이 함께 연구하는 다층적인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지구 위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는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존, 골디록스 존,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적정 거리 범위 안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로 덮여 있어 생명 탄생과 진화의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는 적절한 크기와 중력을 갖추어 대기를 유지하며 자기장을 통해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생명의 시작에 관한 가장 신뢰받는 이론 중 하나는 약 38억 년 전 고대 바다에서 원시 세포가 출현한 것입니다. 초기 지구는 매우 극한의 환경이었지만 화산 활동과 천둥 번개, 해양 내 화학적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순한 유기 분자가 점차 복잡한 분자로 연결되고 원시 세포의 기초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 핵산 등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배열되면서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진화는 이후
수백만 년에 걸쳐 복잡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냈으며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등 유전적 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종들이 출현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환경 변화, 예를 들어 대기 조성 변화, 기후 변동, 대멸종 사건 등는 생명의 다양성과 적응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는 수많은 생물종은 이 오랜 기간 동안의 변화를 통해 발달해 온 결과입니다. 특히 지구의 산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던 산소 대폭발, Great Oxidation Event 시기는 생명 진화의 중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대기 중 산소가 증가하면서 보다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후에 동물과 식물, 나아가 인간이 나타나게 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지구 생명권의 면면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생물 다양성도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구는 거대한 천체 충돌, 화산 폭발, 기후변화 같은 격변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지구의 복합적인 생태계와 대기 조성, 해양 순환 시스템이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자연의 경이로운 조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 내에서 폭발적인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생명 진화에 치명적인 방사선이나 대형 천체 충돌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런 점도 지구가 생명체 거주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과학 연구는 지구의 특별함을 넘어 우주 전체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지구만큼 복잡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풍부한 생명 다양성을 지닌 곳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이는 지구의 독특한 특성과 장기간에 걸친 진화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반증하는 셈입니다. 결국 지구의 특별함은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조건들의 결합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진화는 가히 기적과도 같은 시간과 공간의 여정을 거쳤으며, 이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학적 연구의 중심축이자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는 인간이 지구와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닌 이 지구의 소중함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유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께 천천히 그 넓고 깊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류가 간절히 바라며 끊임없이 질문해온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우주 어딘가에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의 생명 탄생과 진화 과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행성이나 위성 혹은 별들 주변에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현대 천문학과 우주과학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구 밖 생명체의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외계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환경과 에너지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우주의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은 태양계 주변은 물론이고 우리 은하계, 나아가 다른 은하들에 걸쳐 다양한 행성과 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행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견하는 외계 행성 탐사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한층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최근의 TESS 임무 등은 수천 개에 달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으며 그중 여러 행성은 골디락스 존, 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적정 온도대를 유지하는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곳에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생명체 거주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태양계 내에서도 생명체 가능성이 논의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얼음 껍질 아래에 광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화성 역시 과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역시 얼음 속에서 따뜻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잠재적 생명체 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분야에서 주목받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SAT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SAT는 전파 망원경과 광학 망원경을 활용해 우주에서 인공적인 신호를 찾고자 하는 활동으로 인류 외의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실한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술의 발달과 탐사 범위 확대에 따라 미래에 큰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우주 탐사선과 화성 착륙선 등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한 직접 탐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유인 우주 비행과 로봇 탐사의 발전으로 생명의 증거 혹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견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구 외 생명체의 존재를 확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런 무수한 미지의 영역은 여전히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생명의 근본 원리와 환경 요인을 다각도로 연구하면서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과 그 다양성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와 연구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의 존재 의미, 우주 속에서의 인간 위치, 그리고 미래 우주 진출 방안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앞으로 우주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다채로운 생명의 세계와 조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우주 탐사 활동이 인류 문명과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우주 탐사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주는 단지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지하는 천체들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과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주의 가장 신비롭고 극단적인 존재인 블랙홀, 중성자별, 그리고 이론상 존재하는 화이트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홀은 아주 거대한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되어 중력이 극한으로 강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며 그 중심에는 특이점 싱귤라리티이라 부르는 무한한 밀도의 점이 존재합니다. 특이점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 존재하는데, 이는 빛이나 물질이 이 지평선을 넘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천문학적 관측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크기와 성질의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랙홀의 형성 과정은 주로 대질량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중력이 내부 핵융합 반응력을 압도할 때 별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중심핵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며 결국 엄청난 밀도와 중력장을 지닌 블랙홀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은 우주의 무거운 원소를 방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중성자별은 블랙홀 형성 전 단계 혹은 소질량 별의 붕괴로 형성되는 극단적인 천체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 남은 별의 중심핵이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며 중성자로 주로 이루어진 매우 밀도가 높은 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지름이 약 20km 이내인 매우 작은 천체임에도 불구하고 태양 질량 정도의 물질이 모여 있어 한 입방 센티미터당 수백억 톤의 밀도를 가집니다. 이러한 강한 자기장과 빠른 자전으로 인해 펄사, 풀살과 같은 천체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 거론되는 개념으로 블랙홀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지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반면 내부에서 물질이나 에너지가 팽창하여 쏟아져 나오는 천체를 뜻합니다. 화이트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의 수학적 해의 일종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관측이나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이는 우주를 통틀어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고 중첩된 이론들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계속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은 우주의 극한 환경을 대표하는 천체로서 물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중력과 밀도, 자기장 등은 물질이 어떻게 극한 상태에서 거동하는지, 그리고 중력과 양자역학의 경계가 어디인지 탐구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을 둘러싼 정보의 역설, 호킹 복사 이론 등은 우주론과 이론 물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우주에서 매우 희귀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여 은하의 중심을 차지하거나 우주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초대 질량 블랙홀과 별 크기의 소형 블랙홀, 그리고 중간 질량 블랙홀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주변의 별과 가스를 끌어당겨 에너지 발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블랙홀, 중성자별, 화이트홀 등은 우주가 가진 극한 환경의 대표 사례이며 과학자들은 이러한 천체를 연구하며 우주의 근본 법칙과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관측 기술과 이론적 도구를 통해 이 극한의 세계가 어떤 신비를 품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극한 천체들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주 구조와 생명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력파의 발견은 현대 천체 물리학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놀라운 업적으로 꼽힙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력파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이로부터 어떤 천체 물리학적 새 지평이 열렸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된 시공간의 일종의 파동입니다. 매우 거대한 질량이 가속 운동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의 구조 자체에 작은 파동이 일어나면서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파동은 빛이나 전자기파와 달리 시공간의 구부러짐이 진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물리적인 파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중력파의 존재는 1916년 아인슈타인에 의해 처음 예측되었으나 그 파동이 워낙 미세하고 약해 실제 관측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2015년 9월 미국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LIGO가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천문학과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력파는 약 13억 광년 떨어진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돌다가 병합하며 격렬한 시공간 변화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그 신호의 미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력파 검출은 실험 장비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더불어 단연간의 이론적 연구와 전 세계 과학자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중력파의 발견은 단순히 우주에서 새로운 신호를 포착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빛과 전자기파를 통해 해석해온 우주에 이은 전혀 새로운 관측 수단을 갖추게 된 것이고, 빛으로는 볼 수 없는 블랙홀 병합, 중성자별 충돌 같은 현상들을 직접 탐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만든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우주의 극단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성자별의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파 관측은 핵물질의 상태와 중력의 극한적 현상을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력파 탐사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정밀하게 알아내는 데도 활용되고 있어 우주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력파를 통한 우주 관측의 발전은 앞으로 수많은 신비로운 우주 현상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라이고 외에도 유럽의 미일고, 일본의 카그라 같은 여러 중력파 관측소들이 협력하며 탐사의 정밀도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향후 우주에서 중력파를 관측하는 엘아이사 레이저 간섭계 우주 관측소 프로젝트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력파 연구는 양자중력 이론, 블랙홀 정보역설,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도 깊은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중력파라는 새로운 관측 수단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다각돼서 더욱 세밀하게 이해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복잡하고 극한적인 우주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천체 물리학은 중력파와 같은 첨단 과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우주의 신비를 계속 풀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첨단 과학의 진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우주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력파를 비롯한 최신 발견들이 인류 우주 탐사와 미래 과학 기술, 나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 탐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주를 연구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도 복잡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이란 보편적이고 일정한 흐름처럼 느껴지고 과학 이전의 세계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배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등장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서의 시간 개념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시간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균일하게 흐르며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어 독립적인 개념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타나면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내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다는 전제해 움직임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별과 우주 공간의 미세 이동에도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상을 최초로 밝혀냈지요. 특히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인의 시간은 지구에 머무는 사람의 시간과 달리 느리게 흐르는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극명해지고 앞으로 인류가 우주여행과 우주 탐사를 깊이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현상입니다. 나아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시간의 흐름 자체가 중력장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으로 이는 지구 주변의 위성 항법 시스템 GPS에서도 정확한 시간 보정을 통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표면과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 간의 시간 흐름 차이를 무시하면 GPS의 위치 측정 정확도에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우주급 규모에서는 블랙홀 같은 극단적인 중력 환경에서 시간은 매우 늦게 흐르거나 거의 멈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바라본 외부 우주 시간과는 전혀 다른 상대성 시간 현상을 경험하면서 시간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개념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상대성에 관한 연구는 빅뱅 우주론과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먼 미래 우주의 운명을 설명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주의 팽창, 암흑 에너지 현상, 그리고 시공간의 구조적 변화 등은 모두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고전적인 절대 시간이 아닌 관찰자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중력장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사유는 더 깊이 있고 다층적으로 발전하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개념이
우주의 구조와 물리 법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류가 우주를 어떻게 탐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관측하고 탐험하는 단일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광활하고 복잡한 구조, 즉 다중우주, 멀티버스,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현대 우주론과 이론 물리학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 상수 문제는 우주의 팽창과 암흑 에너지에 관한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드러내며 우주론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우주 이론과 우주 상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우리 우주 외에도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기반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 우주론에서 파생된 우주 거품 멀티버스 버블스 모델입니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각각의 우주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때로는 다른 물리법칙과 상수를 가질 수도 있는 별도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우주 개념은 우주 탄생의 기원, 즉 빅뱅 직후의 극한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 중 다양한 팽창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 우주는 그중 하나의 거품에 불과하며 더 넓은 다중 우주 집합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다중 우주 개념은 철학적,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측이나 실험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론적 정합성과 수학적 일관성, 그리고 기존 관측 데이터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다중 우주 이론이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우주가 지금처럼 생리학적으로 튜닝되어 있는지, 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맞추어진 것인지 하는 문제, 즉 우주 미세 조정, 파인 튜닝 현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주 상수, 촌몰로지컬 컨스턴트라의 문제는 다중 우주 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 상수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도입한 개념으로 공간 자체가 지니는 에너지 밀도를 의미합니다.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를 암흑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상수의 실제 값은 이론적 계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양자 장론에 따르면 진공 에너지의 밀도는 이보다 훨씬 크게 예측되는데 실제 우주 상수는 그보다 약 121배나 작게 관측됩니다. 이 극도의 불일치는 물리학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며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중 우주 이론에서는 각기 다른 우주마다 우주 상수의 값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값들 중 하나에 우연히 속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지나 여전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다중 우주 이론과 우주 상수 문제는 우리가 우주의 본질과 기원,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첨단 이론 물리학과 우주론의 중요한 연구 분야이며 향후 과학기술과 우주 관측의 발전에 따라 더욱 명확한 답이 도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복잡하고 신비로운 우주 구조를 바탕으로 인류가 우주 탐사와 관측에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 우주 과학이 어떻게 발전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의 경이로운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며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우리만 우주에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랫동안 철학적, 과학적 호기심으로 이어져 왔고, 특히 최근 수십 년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구체적인 탐사와 연구를 통해
실질적 답을 찾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즉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TI의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그리고 최근 발견된 새로운 신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ETI는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며 그들이 전파나 기타 신호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이 탐사 활동은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우주 전역에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특히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 시행된 프랭크 드레이크의 프로젝트는 이런 시도 중 가장 초기의 사례로 드레이크 방정식을 통해 우주 내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SETI 연구는 전파 신호 탐지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학 신호, 레이저도 포함하는 다양한 파장 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우주 공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특정 패턴이나 반복성을 띠면 외계 문명의 인공 신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년간 SETI 프로젝트는 기술적 혁신과 함께 더욱 정교한 관측과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파 간섭 제거 기법, 데이터 처리 능력의 향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턴 인식 등이 발전하면서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신호의 가능성 있는 후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SETI 프로그램과 민간 단체들이 다양한 규모로 독립적 연구를 진행하며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최근 사건 중 하나로 2015년에 발견된 오umuamua 미지의 외계 소행 성체가 있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를 처음 통과하는 외계 기원을 가진 물체로 그 궤도와 움직임 특성에서 인공적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신호 탐지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런 발견은 SETI 연구자들에게 우주에서 생명과 지능의 흔적을 찾는 데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19년부터 탐지된 미확인 라디오 신호들로 빠른 전파 폭발, Fast Radio Bursts, FRB라 불리는 이 신호들은 짧고 강력하며 자연적 원인 외에도 인공적 신호 가능성이 열려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비록 아직 외계 문명과 직접적인 연결 증거는 없지만 SETI 연구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SETI 연구는 차세대 우주망원경과 우주 기반의 관측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연계를 통해 더욱 치밀하고 광범위한 탐사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 강화와 공공의 관심 증진, 윤리적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는 단순한 과학적 탐색 이상이며 인류 존재의 의미, 문명의 미래, 그리고 우리와 다른 지성체가 공존할 가능성에 관한 대화와 성찰을 촉진합니다. 우주에서 보내진 새로운 신호들을 한 줄기 희망처럼 바라보며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비밀을 풀기 위한 끊임없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SETI 연구와 우주 신호 탐사가 차세대 우주 탐사와 과학 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주 문명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은 우주 망원경과 첨단 우주 관측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단순히 육안 관측에 의존하던 인류가 이제는 지구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 공간에서도 우주를 매우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신비를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우주 망원경의 발전과 이로 인한 우주 관측 기술의 진보, 그리고 인류의 우주 이해에 미친 영향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망원경의 등장 이전, 지상 망원경들은 지구 대기층의 영향으로 인해 빛의 왜곡과 흡수에 따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대기는 별빛이나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 대부분을 산란하거나 흡수해 관측 품질을 제한했으며 특히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파장대의 관측은 거의 불가능했지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초 미국 나사는 허블 우주 망원경, 하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HST를 발사하였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지구 상공 약 570km 고도에서 약 30년간 우주를 관측해 지구 대기에 의한 왜곡 없이 극명한 해상도와 광범위한 스펙트럼 영역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천문학 및 우주과학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은하, 성운, 별, 행성계, 우주의 팽창 속도 측정과 초기 우주 관측 등에 엄청난 기여를 했으며 여러 천체 사진과 연구 성과는 대중에게도 우주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성공을 토대로 이후 다양한 우주 망원경들이 발사 및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엄청난 해상도를 자랑하는 찬드라 X선 망원경 샨드라 엑스레이 observatory, 감마선 망원경인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 페르미 감마레이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적외선 영역 관측을 전문으로 하는 스피처 우주 망원경 스피처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은 전파파를 탐지하는 전파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관측하는 분야도 발전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망원경인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은 깊은 우주 신호를 포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더 거대한 고감도 전파망원경 집합체인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스퀘어 킬로미터 아레이 SKA가 건설 중에 있어 미래 우주 전파 관측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 미치는 대기 영향뿐 아니라 망원경 자체의 기술적 한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적응광학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의 망원경에서도 대기의 흐트러짐을 실시간으로 보정해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로 특히 매우 큰 지상 망원경들과 결합해 강력한 관측 성능을 발휘합니다. 우주 관측 기술은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도입으로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미세한 신호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됐습니다. 이러한 기술 융합으로 인해 은하의 구조, 다중성계의 발견, 초신성 및 블랙홀 관련 신호 탐지 등에서 놀라운 성과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측 기술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과 같은 차세대 망원경 및 우주선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JWST는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높은 감도와 해상도를 자랑하며 우주의 초기별과 은하 형성 과정, 행성 대기 분석 등 현존하는 모든 망원경을 능가하는 관측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외계 행성 대기 및 생명체 가능성 탐색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요약하자면 우주 망원경과 관측 기술의 발달은 인류가 우주의 신비를 점차 풀어가며 자연 법칙을 이해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관측 기술의 진화는 물리학, 천문학, 우주론뿐만 아니라 생명과학과 기술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발견과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우주의 더 깊은 곳에서 펼쳐질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는 길을 닦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우주 관측의 발전이 천체 물리학의 최신 연구와 우주 탐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인류가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고 광범위합니다. 우주 탐사선의 발사부터 화성과 달 탐사, 그리고 더 먼 우주로의 진출까지 이러한 여정은 인류의 기술적 도전과 호기심의 산물이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 우주 진출의 역사와 주요 우주 탐사선들의 여정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은 1957년 소련이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이 작은 위성의 성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본격적인 우주 경쟁 시대, 즉 우주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 궤도를 도는 첫 인공 물체로서 우주 공간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곧이어 미국은 머큐리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으며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해 지구 궤도를 돌면서 우주 탐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우주 탐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류는 지구 궤도 저 너머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미션은 우주 탐사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인류가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첫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후 다수의 아폴로 미션이 이어지며 달 탐사와 우주 공간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우주 탐사의 다음 큰 변곡점은 탐사 로봇의 외계 행성 탐사였습니다. 1970년대에 출발한 보이저 172호는 태양계를 벗어나 태양계 외곽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인류에게 우주 공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화성과 금성, 토성 등 여러 행성 주변 탐사선들이 발사되어 그 행성과 위성들의 환경, 대기, 표면을 상세히 관측함으로써 많은 과학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복잡하고 정밀한 우주 탐사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은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 거주하며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지구 궤도에서 협력과 기술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탐사선, 예를 들어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와 중국의 태넌 1호는 지구 밖 생명체의 흔적과 과거 생명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간 우주기업과 국제기구의 활발한 참여로 우주산업과 탐사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한 로켓과 우주여행 실현을 목표로 한 미션을 추진 중이며 이는 우주 접근성과 탐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어 앞으로의 우주 진출 시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류의 우주 진출 역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태도의 변화, 그리고 인류가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와 도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 공간에서의 생활과 사회 구축, 행성 자원 개발, 장기 생존 전략까지 염두에 두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주 탐사에서 얻어진 신비로운 발견들과 함께 우주 진출이 인류 문화, 철학, 그리고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우주 여행은 단순한 여정을 넘어 우리 존재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인류의 우주 탐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국제우주정거장 ISS과 여러 화성 탐사 임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지구 저궤도를 넘어 지구 외 환경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연구하며 심지어 화성과 같은 먼 천체에 직접 탐사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우주정거장과 화성 탐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우주 임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1998년부터 운영 중인 다국적 협력의 산물이자 현재 지구 저궤도에서 가장 큰 인공 우주 구조물입니다. 미국 나사를 비롯해 러시아, 유럽 우주국 ESA, 일본 제약사, 캐나다 CSA 등이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과학 연구, 기술 실험, 우주 환경 적응, 우주 비행 교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SS는 우주 환경에서 인간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검증하며
향후 화성 및 그 이상으로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중요한 과학적, 공학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ISS에서는 미세중력 상태에서 생물체 실험, 물리학, 연료연소, 신소재 개발, 우주의학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연구 환경과는 다른 특별한 환경에서 얻은 결과로 미래 우주 탐사 및 지구 과학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의 상징으로서 우주과학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분야에서는 로버와 착륙선, 궤도선이 대거 투입되어 행성의 환경, 기상, 지질, 대기, 물 흔적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2021년에 착륙해 과거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관한 핵심 증거를 찾기 위한 샘플 수집과 분석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샘플 반환 임무를 통해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텐원 티안웬 1호 임무도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 진입과 착륙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 우주 탐사 경쟁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본격적인 유인 우주 탐사의 전초전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장기간 우주 비행 시 발생하는 방사선 노출, 미세 중력 영향, 자원 활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탐사선과 우주인 건강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임무들은 단순한 탐험 그 이상으로 미래 인류의 우주 거주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유럽 우주국의 엑소마스, 인도의 만갈리안, UAE의 아말, 궤도선 등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화성을 비롯한 태양계 내 행성 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 세계적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과 화성 탐사 등 최근의 우주 임무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의 충족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생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들은 또한 우주 기술과 경제,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주 시대를 선도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우주 임무들이 인류의 우주 진출 미래와 우주 탐사 정책, 그리고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주는 인류에게 아직 무수한 미지와 도전의 공간이며 우리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한 미지의 공간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나서 왔습니다. 이제 그 여정은 지구라는 행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태양계를 넘어 더 먼 우주로 뻗어나가 미래의 우주 정착지, 그리고 행성 식민지화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가 미래의 우주에 정착하고 행성의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을지, 과학적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기술적 도전을 바탕으로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주 정착지란 지구 외 공간, 예컨대 달, 화성, 소행성, 혹은 인류가 탐사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우주 구조물 내에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 및 연구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착지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꿈이 아니라 이미 국제우주정거장 ISS, 과 같은 지구적에도 우주 거주 모듈을 통해 일부 구현되고 있으며, 먼 미래에는 달과 화성 같은 천체에 영구적인 인간 사회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로서 우주 정착지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인 곳입니다. 달 표면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상대적으로 적은 중력, 자원 채취 가능성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우주 국가들이 달 탐사와 장기 거주기지 건설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달의 거주지는 그 자체로 우주 탐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미래 심우주 탐사에서 필요한 기술 시험과 물자 생산, 우주선 발사 등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화성 식민지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꿈꿔온 우주 정착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유사한 낮과 밤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던 흔적도 확보되어 있어 생명체 존재 가능성 및 인간 거주 가능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화성 유인 탐사와 정착 계획을 추진 중이며 화성의 환경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주 모듈, 온실, 방사선 보호시설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낮은 대기압, 척박한 온도, 높은 방사선 수준 등은 여전히 큰 기술적 생물학적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착지나 식민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주선 장거리 여행 기술, 폐쇄형 생태계 구축, 방사선 차단 기술, 자원 채취 및 재활용, 인류 생리적 적응 연구 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간의 우주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세 중력과 우주 방사선에 따른 건강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난제입니다. 현재 여러 국제 우주기관과 민간 우주기업들은 로켓 재사용 기술, 자동화된 거주기지 건설 로봇, 우주 생물학 연구, 식물 및 미생물 기반 생태계 구축 연구 등을 전개하며 미래 우주 정착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대규모 화성 이주선을 목표로 하며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수십만 명의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정착과 행성 식민지화는 단순한 기술 난제를 넘어 인류의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인간이 우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새로운 사회 형태, 법적 체계, 경제 시스템, 그리고 생태적 책임 등은 미지의 영역이며 이에 관한 다각도 논의와 준비 또한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우주 정착과 행성 식민지화는 도전과 희망이 공존하는 과제입니다.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우주에 대한 인류의 갈증은 이 꿈을 현실로 이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주에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그 길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미래 우주 정착 비전에 맞추어 우주 산업과 기술, 국제 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주 정거장과 탐사선에 기반한 실험들이 어떻게 미래 우주 사회 창출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 무한한 광활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미스터리를 안겨줍니다.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으로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풀리지 않은 신비를 깊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주를 연구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양자 세계에서 펼쳐지는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이론으로 원자와 전자, 광자 등 매우 작은 입자들의 거동을 설명하는 과학입니다.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 예를 들어 입자의 파동입자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양자 얽힘 같은 신기술적 개념들을 담고 있지요. 양자역학은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들에 작용하는 법칙을 밝혀내어 미시 세계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단순한 과학적 이론을 넘어 우주에 관한 심층적 철학적 질문들을 함께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중첩 상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고전적 관점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또한 양자의 관측 문제, 즉 관찰 행위가 양자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측정 문제는 현실과 의식,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자극합니다. 더욱이 양자 얽힘 현상은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마치 하나처럼
즉각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듯한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아인슈타인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불렀던 미스터리 중 하나로 오늘날 양자정보학과 양자통신의 기술적 토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시공간과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뒤흔들며 우주의 본질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합니다. 우주론의 양자역학을 적용할 때 가장 대표적인 궁금증 중 하나는 양자 중력의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현상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하지만 중력과 같이 큰 질량체가 지배하는 거시적인 우주 현상과는 아직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즉, 중력과 양자세계를 동시에 설명하는 이론은 현재까지 부재하여 이는 우주 탄생 초기의 특이점과 블랙홀 내부 등 극한 상황에서 물리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난제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우주의 미시적 원리뿐 아니라 우주 전체의 구조와 역사, 심지어 우주가 구성된 근본 원리에 대한 탐색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 우주론자들은 우주의 시작 자체가 양자적 사건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빅뱅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관한 개념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중 우주 이론과도 연결되어 우리가 사는 우주가 수많은 양자적 가능성 중 하나일 수도 있음을 제안합니다. 종합적으로 양자역학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켰으며 동시에 우주에 대한 이해가 아직 갈 길이 멀고 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를 탐구하는 데 있어 끝없는 도전과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양자역학적 개념이 우주의 다른 현상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미래의 과학기술이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주의 깊은 미스터리가 우리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져만 갑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는 과연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요? 현 우주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종말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빅 프리즈,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 크런치, 그리고 빅 립, 빅 립이 그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시나리오가 어떤 과학적 근거와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지 그 의미와 우주 종말의 모습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빅 프리즈, 즉 대냉각 시나리오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멈추지 않고 가속 팽창을 이어갈 때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아흑에너지라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 가속 팽창 중이며 이러한 팽창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며 점점 더 차갑고 희박해지는 환경에서는 별들이 점차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별 형성도 멈추게 됩니다. 결국 먼 미래에는 모든 별이 소멸하거나 식어가면서 우주는 극한의 낮은 온도, 즉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냉각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주는 사실상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빅프리즈가 의미합니다. 둘째, 빅크런치, 즉 대수축 시나리오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어느 순간 감소하고 다시 반전되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내 질량이 충분히 많이 존재할 경우 중력의 힘이 팽창을 역전시키며 우주를 다시 한 점으로 수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상승하여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마치 빅뱅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듯한 과정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빅크런치는 우주의 생애가 반복되는 순환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데 만약 현실화된다면 빅뱅과 빅크런치는 우주의 탄생과 종말을 잇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측된 우주의 암흑에너지 밀도와 팽창 가속도를 고려하면 빅크런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할 것이며
빅크런치보다는 다른 종말 양상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빅립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비정상적인 형태일 때 등장하는 극단적인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에너지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와 가속도가 무한히 증가한다면 이는 결국 모든 물질 구조가 서로 분리되고 해체되는 빅립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 별, 행성, 원자, 심지어 기본 입자까지도 불안정해져 우주가 말 그대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빅립 시나리오는 자연 상수와는 다른 다이내믹한 암흑 에너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아직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우주의 최종 운명에 대해 매우 극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시나리오는 모두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량, 암흑 에너지의 정의 및 그것의 행동 방식, 우주의 전체 구조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우리 인류가 정밀한 우주 관측과 이론 발전을 통해 조금씩 그 해답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철학적 측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는 우주가 가진 신비성과 웅장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며 한편으로는 인류가 우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측과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 신비로운 우주의 마지막 모습에 관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우주론적 전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는 최신 연구 동향과 인류가 미래 우주에서 맞닥뜨릴 과학적, 철학적 과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류의 철학적, 종교적 사유의 근원으로서 깊은 성찰을 이끌어왔습니다. 인간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존재의 의미, 삶과 죽음,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품어왔고 이러한 질문들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각기 다른 철학적 전통과 종교적 신념 체계 속에 녹아들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성찰이 어떻게 인류 문명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우주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우주의 본성,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근원적 존재에 대한 다양한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은 이상형의 세계를 통해 우주의 영원성과 변치 않는 본질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현상의 목적론적 해석을 제시하며 우주를 정돈된 전체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성찰은 우주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미와 질서가 깃든 존재로 파악하는데 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우주는 신성이 깃든 세계로 이해되었습니다. 많은 전통에서는 우주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그 창조주의 질서 아래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섭리한다고 보았으며 불교는 우주와 삶이 윤회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순환한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와 이슬람 신앙도 각각 독특한 창조론과 우주관을 통해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종교의 우주관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이해뿐 아니라 윤리, 사회, 심지어 예술과 문학에서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곧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는 순간에 영적 깨달음이나 존재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적 우주 탐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과학은 우주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질문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등은 여전히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믿음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난제들은 우주와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우주는 인류에게 무한한 경이와 신비로 남아있으며 철학과 종교, 과학이 상호 보완하며 해석의 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영적 탐구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우리의 존재 의미를 고민하게 만드는 심오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성찰은 과학적 발견과 함께 인간 문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사실들을 인간의 가치와 의미체계에 통합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통합적 시각 속에서 우주 탐사와 인간 존재에 관한 더 깊은 성찰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에 관한 인류의 오랜 탐구와 발견, 그리고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많은 비밀들을 조금씩 밝혀왔지만 여전히 우주에는 수많은 미지의 영역과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질문들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 우주의 근본 원리, 그리고 미래 과학 기술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직도 답하지 못한 우주의 미지와 그것이 제시하는 미래 탐사의 도전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잘 설명하지만 빅뱅 이전의 상태나 시간과 공간의 탄생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체계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양자중력 이론과 같은 통합 이론의 부재는 우주의 초기 조건과 특이점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며 우주의 근본 법칙을 완전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 여전히 큰 난관입니다. 둘째, 우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우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관측 결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주 질량 에너지의 95%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물리적 성질과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주의 팽창, 구조 형성, 진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체를 파악하는 연구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최전선 분야입니다. 셋째, 우주의 극한 환경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들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 중성자별의 내부 상태, 초신성 폭발 과정 등에 관한 이론적 관측적 연구는 아직 미완성 단계이며 이들 극한 환경에서 중력과 양자역학이 어떻게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지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와 그에 관한 정보 탐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탐구 과제입니다. 세티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탐사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 외계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주 내 생명의 보편성, 진화 경로, 그리고 문명 간 소통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우주를 향해 진출하면서 우주 환경에 적응하고 장기 거주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생물학적, 윤리적 문제들도 커다란 도전입니다. 미래 우주 식민지화, 자원 채취, 생태계 구축, 우주 간 국제 협력과 법률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지의 영역들과 도전들은 과학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인류의 지적 철학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첨단 관측 장비, 우주 탐사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혁신 기술들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차례차례 도전들이 극복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류는 우주의 신비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비밀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 인류는 이 무한한 미지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험가입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서로 이어가면서 우주에 대한 탐구는 단순한 과학적 행위를 넘어 인류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모색하는 위대한 여정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우주 미지와 도전을 바탕으로 최근의 주요 우주과학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인류가 우주를 향해 가지는 꿈과 이상이 어떻게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